149페이지부터 29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9페이지 51번 고로 주원료 철광석이 갖추어야 할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철광석은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철 함량이 많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 실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해 불순물 인황이 적어야 된다. 노 안에서 쉽게 부서질 것 같으면은 소개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품질이나 성분이 균일할 것. 그래서 실기에서는 철광석 구비 조건 뭐 4가지를 써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를 써라. 자, 철광석 가루를 소결광으로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로에서 완전 환원 용융될 때까지는 이게 부스러지면 안 됩니다. 그럼 통기성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철광석은 녹는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부스러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실기시험에도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철광석 구비 조건을 몇 가지 적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철 함량이 높을 것. 생각이 안 날 때는 여러분요. 불순물 적게 함유할 것 이거보다는 황이 적을 것, 인이 적을 것 하면 하나씩 더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환원성이 좋을 것. 이건 자기 스스로가 환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철광석이 분리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전부 다 P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내하고 비록 함께 공부를 같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교육자고 여러분은 그 주로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피교육자라고 합니다. 이 P자가 그렇게 붙습니다. 환원성 좋을 것에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피환원성이 좋을 것이 맞겠지요. 그 외에 상당한 강도를 가져줘야 되고 가채 광량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채굴할 수 있는 양, 가채 광량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옛날에 제일 먼저 그 철광산이 어디 있었냐면 울산에 달천광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달천광산 그 종업원들이 그 사택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달천광산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철광석을 캐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품위가 떨어지고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채굴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호주나 이런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죠. 가채 광량이 많고 균일성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이 광석에 철 성분에 돌 성분이 많습니다. 불순물. 이런 걸 우리 맥석이라고 합니다. 갱이라고 하는데 맥석 분리가 쉬워야 됩니다. (53번) 철광석 소결 조업할 때 수분을 첨가하는데 왜 수분을 첨가하느냐? 그 수분 첨가하는 영양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분을 첨가하느냐 하면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할 때도 물을 조금 넣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광석 가루를 덩어리로 만들 때는 미분 원료, 이 미분 원료도 약자입니다. 미세분말, 미분이 미세분말입니다. 가는 입자의 그 분말, 이걸 미분 원료라고 합니다. 이걸 응집으로 통기성이 그 똘똘 뭉치는데 어떻게 통기성이 향상되느냐? 물이 이제 이렇게 철가루하고 뭉쳐서 덩어리가 됩니다. 나중에 열을 가하면은 이 열이 수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로 빠져나가면은 그 사이에는 뭉쳐지면서 기공이 생기겠죠. 그래서 통기성이 향상됩니다. 소결청 내의 더스트, 이 소결할 때 막 가루가 다 뭉쳐지는 거 아니고 막 떨어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막 날아다니면 곤란하겠죠. 공해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흡인하여 비산을 방지해 준다. 다 소결청 내의 온도 구별을,
이게 이제 미세분 말하면 적정하게 이제 수분을 첨가하면은 수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그 경사지게 구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제일 위쪽에는 제일 먼저 이제 수분이 이제 열을 받으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소결이 되고 냉각이 됩니다. 밑으로 갈수록 이제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사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결청 내의 온도 구별을 개선하여 열 효율을 향상해 준다. 그 다음에 배가스 온도 낮아 열 효율 높아진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배가스 온도가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배가스 온도 낮아 열 효율이 나빠진다. 이게 틀렸습니다. 소결해서 수분 첨가함으로써 미분 원료 응집으로 통기성이 향상된다. 연진, 이제 꼭 먼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철, 가루 이런 겁니다. 이 연진을 흡인하고 비산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결청 온도 구배 개선으로 열 효율을 향상해 준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흡인은 하나로 하고 비산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은 오해할 것 같아서 이 괄호를 바꾸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연진, 흡인하고 연진을 흡인해 버립니다. 방지가 아니고 비산은 방지해 준다. 소결청 온도 구배 개선으로 열 효율이 향상된다. 자, 55번 드럼 믹서. 이게 막 드럼식으로 돌아가면서 혼합하는 겁니다. 이 소결 혼합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드럼 믹스라고 하는데 이거 예비 처리 소결 장치입니다. 소결하기 전에 예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예비 처리 소결 장치입니다. 이 드럼 믹서 역할이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요것도 실기 시험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소결 혼합기 또는 드럼 믹서 역할 세 가지를 적어보라 이러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혼합, 조립, 수분 첨가. 여기에 조립이라는 것은 기계 부품을 맞추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입자가 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자가 크게 뭉치는 것을 여기서는 조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실은 이게 한자가 들어가면 정확한데 제가 앞부분에서 한자로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 조립 요걸 꼭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실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혼합, 조립, 수분 첨가.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57번 고로조업에서 코어컷의 중요 역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코어컷의 기능을 적어라. 이것도 실기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열원, 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온도가 올라가서 철광석이 녹을 거 아닙니까? 열원, 당연합니다. 환원, 이게 뭐냐면 CO2가스가 올라가서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제거합니다. 이게 환원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컷은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뜨거운 공기가 잘 통하고요. 나중에 샘물이 위에서 녹을 때 그리로 잘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을 통기성 향상이라고 하고 샘물이 녹아서 흘러내릴 때는 액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액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통액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열교환 매개체. 열교환 매개체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코어컷의 열을 어디로 줍니까? 철광석으로 주겠죠. 그럼 철광석에서 이제 열을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이제 열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요것도 코어컷의 기능도 주관식 실기 필답에서는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답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59번 소결광 예비 처리할 때 화는 분화 조장 화물, 요거는 몇 번 했습니다. 제산화 헤머타이트라고 합니다. 헤머타이트 이라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헤머타이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헤머타이트는 적철광입니다. 적철광. 헤머타이트는 적철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헤머타이트, 어떤 사람은 적철광 하면은 당황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산화 헤머타이트 때문에 이게 이제 화는 분화합니다. 그래서 화는 분화라는 건 이거 조금 방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결광을 만드는 거는 저온에서 이렇게 분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환원이 되고 높은 온도에서 이제 환원이 다 되었을 때 분해해야 됩니다. 환원 분화 다시 한번 나왔죠. 400 내지 600도씨의 저온 환원입니다. 저온에서 이렇게 환원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소결광 붕괴를 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통기성이 나빠지니까 출선율이 떨어집니다. 제산화 헤머타이트입니다. 적철광에서 마그네타이트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적철광은 Fe2O3잖아요. 그죠? 그래서 CO를 받으면 Fe3O4 자철광으로 환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또 한 번 더 반응을 해가지고 FeO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환원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환원 분화는 막아줘야 되겠죠. 환원 분화 방지는, 그러니까 헤머타이트로 무너진다 그랬죠. 헤머타이트 상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초기에 환원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코크스량을 정제해야 됩니다. 생석회 이산화규사 성분의 또 다른 조제 성분 첨가량을 정제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게르추, 이거는 제게르콘인데 이거 독일어예요. SK 38번의 용융연화점 온도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표현에서는 조금 전에서는 앞 강의에서는 1850도로 한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몇 도씩 차이가 있어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어느 부분 하나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SK32 1670도입니다. 1670. 어느 하나를 외워두면 SK 1도 올라갈 때마다 20도씩 올라가서 1830도. 어떤 곳에서는 1850도였는데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앞에 시간에서는 그 기준으로 하니까 1550도, 1850도다. 근데 여기 1830도다. 요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느 기준으로 이 제게르추 SK 요 남바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석회 소결광. 쉽게 말하면 소결광에 석회석이 들어간다. 본래 정전 고로조업에서는 석회석을 어디다 넣느냐면은 고로에 바로 넣는데, 이걸 요즘은 점차 소결광에다가 제조할 때 많이 넣습니다. 그럼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 고로에서 가스 환원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CaO인데 자용성 소결광은 CaO는 발열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환원성 보유 열량이 유효하게 이용됩니다. 석회석, 광석이 또한 균일하게 혼합되어, 이거 암만 해도 균일하게 섞었잖아요. 그죠? 고론의 반응이 촉진됩니다. 고로조업에서 연료 소비량이 적게 듭니다. 왜? 이 생석회가 들어가면 그 자체도 또 열을 내뿜어주니까 발열 반응을 하니까 광석을 잘 녹이고 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스스로도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합니다. 노종풍 많이 나왔지요. 노수명이 다 되어서 가령 예를 들어가 포스코에서 접대했을 겁니다. 1고로 조업을 정지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풍이라고 합니다. 종풍. 뱅킹은 노에 원료를 철광석 같은 걸 안 넣습니다. 공로조, 노를 비워서 조업하는 거다. 원료 부족.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원료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아니 만약 우리나라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우리 철광석 못 보내겠다 이러면 원료 부족한 거예요. 원료 부족이나 설비상 사고로 1개월 이상 휴풍하고 문제 해결 후 다시 조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뱅킹, 공로조업이라고 합니다. 충진은 필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파일링, 요거는 충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여기에 정확한 걸 찾아보니까 충진이 맞더라고요. 충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체를 이제 건조를 합니다. 처음에 건조를 하거나 수리를 했을 때 거기에다가 제일 밑쪽에는 침묵, 우리 철길에 산 나무 같은 침묵, 장입원료를 채웁니다. 그런데 침묵은요, 나무는 노저부에서 풍구 수준까지 바람구멍까지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노흉까지는 이제 석회석이나 이런 걸 코커스를 샀습니다. 윗부분만 이제 철광석을 좀 샀습니다. 이런 걸 충진이라고 하는데 출성구에 화도를 만들어 가스 유통을 좋게 합니다. 자, 슬립, 행잉, 이걸 그 일본식으로 행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행잉, 보통 이 걸림입니다. 이거 걸림이 행잉이에요. 걸림 전후에, 걸림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 걸려있다가 슬립이 미끄러지는 되기도 하고 하기 전에 슬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에 슬립이 발생합니다. 슬립은 한꺼번에 왕창 흘러내리는 걸 말합니다. 행잉은 이게 걸려있는 것. 논에서 장애물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현상이 슬립이며 장애물 강화가 정지되는 상태가 뭐냐면 걸림, 행잉 현상인데 이걸 언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밥을 먹었는데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안 내려가고 얹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우리는 행잉이라고 합니다. 자, 152페이지 한번 봅시다. 현미경 조직 검사할 때 관찰이 쉽게 평활한 측정명 만드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미경 조직 시험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거친 연마 한 200-300번 4포로 연마합니다. 거친 연마. 그 다음에 중간 연마, 요거는 있고 요즘은 주로 미세 연마를 해가 바로 1200번이나 미세한 걸까 연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나나 이런 걸 써서 회전판을 돌려서 광택 연마를 합니다. 거친 연마, 미세 연마, 광택 연마, 요 단계가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마모 연마라는 건 없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가장 높은 용융점을, 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용융점을 갖는 금속은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이 약 3410도 정도 되는데 이 온도 있잖아요. 탄소 퍼센트,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오차가 좀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떤 금속 재료면 금속 재료, 기계 재료면 기계 재료 어느 한쪽을 그 기준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3410도가 나왔으면은 3410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5번 구리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내용은 구리는 비자성체가 맞습니다. 구리는 비자성체가 맞아요. 그 다음에 채심입방 격자가 아니고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동소변태가 없습니다. 틀렸지요? 구리는 전기전도율이 언다음으로 좋습니다. 공기 중 표면이 산화되어 암적색이 됩니다. 맞습니다.
구리는 면심 입방 적자고 전년성이 높고 동소 변태가 없습니다. 커핑 시험.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요. 에릭센 시험이라고 합니다. 에릭센 시험. 근데 이게 마치 재료고 연한 재료를 둥그런 거 누르면 컵 모양으로 변합니다. 근데 거기에 금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펼쳐지냐, 늘어나느냐. 소성 가공성을 검사하는 게 에릭센 시험, 커핑 시험입니다. 이게 포항 공과대학에 철강대학원에 가니까 이거인데, 이거 저는 별로 안 비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에릭센 시험 또는 커핑 시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전성, 연성 또는 여 밑에 나와 있는 에릭센 시험은 커핑 시험이라고도 하며 전연성, 전연성이라는 것은 전성, 연성입니다. 재료의 소성 가공성을 알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